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뉴스 2부의 박혜진 기자입니다. 요즘 거의 뉴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거의 잠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초전도체 현상, 초전도체 물질이라고 계속해서 이제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전달 안 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 취재했던 박대기 기자 모시고 와서 조금 제가 거의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아주 그냥 거의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네. 시각으로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일주일 정도 취재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취재한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 너무 좋아요. 네. 당연히 이것부터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초전도체가 뭔가요? 이 전도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선처럼 전선에 들어가 있는 구리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전도체라 부르고 네. 안 통하는 걸 부도체라고 하는데 초전도체는 초가 붙었으니까 영어로 슈퍼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저항이 없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보통 구리 전선이 아무리 전기를 잘 통해도 약한 저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만져보면 따뜻해져요. 그런데 초전도체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손실 없이 바로 이제 전기가 전달되는 그런 물질이죠. 이게 사실 얘기가 나왔을 때 뭐 꿈의 물질이다 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체 어떻게 이 생활을 바꿀 수 있기에 이런 네. 꿈의 물질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거예요? 아바타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네, 보면은 맞죠. 앞에 보면은 뭐 섬 같은 것들이 막 둥둥 떠 있잖아요. 이게 거기 이제 그 나쁜 인간들이 거기 들어가서 평화롭게 사는 나비족들을 이제 침략하는 이유가 상온 초전도체인 맞아요. 네. 원옵테이늄이라는 걸 이제 맞아요. 채굴하기 위해서인데 그 섬이 둥둥 떠 있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상온 초전도체로서 가능하다 그런 설정입니다. 지금도 사실 초전도체가 있거든요. 병원에 있는 MRI 안에 들어가 있는 초전도체고 그다음에 지금 뭐 좀 몇몇 국가에 쓰고 있는 자기부상 열차도 초전도체를 써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영하 200도, 뭐 240도 이런 데서 쓰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아주 장치가 거대하고 냉각 장치가 따라 붙어야 돼요. 그래서 MRI 찍으면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너무 비싸죠. 예, 그게 이제 냉각기 이런 걸 가동하기 위해서 비싼 건데 그게 아니라 상온 상압에서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물질이 냉각기 없이 쓸 수 있는 게 그런 초전도 현상들을 일으킨다면은 이 공중 부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저항이 없다 이런 성능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응용처가 가능한데 대표적인 게 서울 지하철을 다 공중에 띄울 수도 있겠고. 아니 제가 관련 밈을 봤는데 세백 둥둥섬이 진짜로 하늘에 둥둥 떠 있는 이런 사진들이 전자석을 설치하면 그게 가능해질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 물질을 개발한 게 사실은 노벨상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겠네요. 거꾸로 뭐 이제 앞으로는 노벨상은 따위는 필요 없고 그냥 LK99상을 만들어서 노벨상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뭐 인간 문명이 뭐 산업화 이전과 산업화 이후로 나누듯이 상온 초전도체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로 엄청난 수 있다.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사실일 경우를 가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상온 상압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한 건지는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이게 연구소에서 좀 이런 부분은 그 공개를 안 하는 건가요? 이제 1980년대나 이럴 때 보면은 영하 243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들이 나오거든요. 뭐 영하 230도에서만 동작해도 고온 초전도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온이 이제 고온이 영하인데도요?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밖에 다 있기 때문에 뭐 해보니까 되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물질도 사실은 뭐 설명하는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거든요. 측정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사실 거의 전 세계에서 이 초전도체를 연구하는 연구팀 입장에서는 너무 증명을 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렇죠. 일단은 이제 부분적으로는 성공했다 말씀하시는 곳들이 있어요. 더 중국에 있는 화중대학교라든지 몇 곳에는 이게 공중부양이 그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비슷하게 되더라. 약간 이제 기울어진 채로 부양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는 저항이 0으로 측정되더라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을 얼음 만들 때 차가워지잖아요. 차가워지다가 어느 순간에 딱 얼잖아요. 저항값도 좀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0이 되는 뚝 떨어지는 그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관측이 되거나 또 이제 저항이 0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스너 효과들이 관찰이 되는 그런 이제 자속 측정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모든 걸 만족하는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지금 아직도 검증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연구소에서 영상을 공개하긴 했잖아요. LK99가
이게 사실 다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은 아닌데 네, 한 저쪽에 반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렇게 그쵸. 예, 반쯤 기울어든 채로 좀 비스듬하게. 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의심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초전도 현상이라면 완전히 공중에 떠 있어요. 그렇죠. 다른 영상들 보니까 그 극조원에서 한 것들은 좀 이렇게 완전히 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초전도체가 지금 쿠팡에서도 팔거든요. 그래? 쿠팡에서- 쿠팡에서 예, 구매 가능한. 쿠팡에서 28만 원인가 하던데 그 실험 키트를 팔아요. 그래서 이 초전 이 액체랑 같이 넣어가서 이걸 차갑게 이건 만들면은 몰랐네요. 위에 자석 띄우면 자석이 막 뜨고 이런 것들을 그럼 집에서도 사실 해볼 수 있는. 28만 원만 투입하시면 이제 저희도 이제 방송이 좀 돈이 많으면 가서 보여드리면 갈 텐데. 이거 보여드리면서 했으면 아무튼 좋았을 이제 텐데. 거기서 나오는 모습하고 저 모습이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저게 이제 불순물이 좀 들어가서 그렇다. 저게 그런- 완전 순수한 물질은 아니다 지금은. 예,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초전도체가 맞다면 불순물이 들어가서 저럴 거다는 그런 설도 있고 아니다 초전도체가 아니라 다른 게 아니겠냐. 예를 들어 다른 물질도 저 정도까지 뜨는 경우 되게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한국에서도 이 학회가 있더라고요. 네. 한국 초전도 저온공학회라고 이 1차 검증위원회 발표를 했는데 좀 부정적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좀 학회에서는 이게 뭐 진짜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부정적 반응이 우세한 건가요? 이제 뭐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어폐가 있고 단지 자기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만 가지고는 이게 초전도체가 맞다라고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영상이나 데이터만 가지고는 저게 맞다라고 이제 확언할 수 없다는 게 그 공식 입장이고 이게 이제 꼭 부정적이라고 그러니까 평가만은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 분야가 워낙 과거에 이제 잘못된 결과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논문이 나오고 지금 거의 한 2, 3주 정도 예. 됐는데 진짜인지 아닌지가 궁금하잖아요. 이거 네. 언제쯤 검증이 되는 거예요? 이 퀀텀 측에서 비법으로 이제 제조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공개는 돼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뭐 손기술이 필요하다는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 샘플을 그 요청을 했고요 학회에서 네. 그 샘플에 대해서 2주에서 4주 정도 뒤에 그 논문 심사 끝나면은 제공하겠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라면은 지난주부터 2주에서 4주 정도 뒤에 한 달 예. 뒤에 하고 결론이 나오겠죠. 그거 측정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샘플을 받으면 그 안에 하루나 이틀 안에 바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련 밈들도 굉장히 네.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사실 주식 시장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지금이라도 이 초전대 네. 초전도 관련 주식에 들어가야 되나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저도 첫날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주식이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검증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저분들 참 위험한 투자를 하시는구나 속으로 이제 비웃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비웃은 제가 이제 그렇죠. 바보였죠. 이제 이제 그분들은 이제 돈을 웃을 많이 수 없는 버셨고. 상황이 됐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게 검증이 안 끝났다더라 이러면서 다시 이제 떨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계 여러 곳에서 검증을 하고 있지만 검증이 끝나지 않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그 결론이 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런 확률적인 그런 것에 거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은 투기에 해당하는 그런 투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그래서 모든 투자를 투기라고 보고 좀 조심스럽고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부정적이었는데 그래서 버신다는. 이제 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상온 상압 초전도체가 나온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그거 가지고. 저는 그 둥둥 떠다니는 섬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둥둥 떠다니서 네. 라퓨타에 나오는. 네, 거기서 이제 좀 내려다 보면 예. 얼마나 아찔할까.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되게 그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실패를 했어요. 심지어 어떤 제가 물리학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주기율표를 쭉 늘어놓고 얘하고 합성시켜보고 얘하고 합성시켜보고 이런 식으로 거의 좀 무지성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그런 학자도 있을 정도로 이게 이제 그 이론적 배경이 탄탄한 학문이 아니고 워낙 백가증명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주 도전적인 그런 연구들도 많고 그 연구가 성공하는 경우도 있었고 완전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첫 방송이라 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는데 뭐 댓글 달아주시면 더 추가 취재해가지고 더 보강해서 또 그렇게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이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박대기 기자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